안녕하세요. P5.js 강의를 맡은 교사 김은엽입니다. 이번 시간은 2단원 평면 도형으로 캔버스 위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면 도형을 그리는 함수에 대해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시간으로 캔버스 위에 원과 타원을 그리는 함수 서클과 엘립스를 알아보고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그리는 함수 스퀘어와 렉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5.js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그래픽 처리에 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5.j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평면 도형과 관련된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을 그리는 함수 서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색을 좀 바꿔주고요. 배경색을 RGB 모드로 입력해서 이런 파란색 배경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위에다가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릴 때는 circ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circl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의 변수는 3개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원의 중심 x좌표, 두 번째는 y좌표, 그리고 세 번째는 지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의 사이즈에 맞게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서클은 원이 그려지는 기준점이 원의 이 중심 x, y 좌표인데요. 각각의 도형마다 그려지는 기준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준점을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는데요. 원을 그리면서 이 기준점을 설정하는 함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파일을 열어주시고 배경색을 설정해 주시고 먼저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좌표에 지름이 200픽셀이 되는 사이즈로 원을 그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 원은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원이 그려졌는데요. 코너라고 하는 기준으로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점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엘립스 모드라고 해서 요 m은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코너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원의 좌측 상단, 이 원의 좌측 상단 요 지점이 기준점이 되고 그 나머지는 요 지름으로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원의 지름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 원의 색깔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짓기 위해서 원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입력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지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엘립스 모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을 하나 다시 그려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엘립스 모드 이렇게 원을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네, 요거를 코너스라고 하는 모드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변경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그려지는 좌표가 요 코너가 되는 겁니다. 요 첫 번째 x, y 좌표가 이 원이 그려주는 기준점이 되고 세 번째 이 매개 변수가 좌표만큼 그 원의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점점점 변경을 하시면 이렇게 그 기준점에 따라서 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립스 모드 중에 코너스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색깔을 한번 넣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녹색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드는 이제 레디우스라고 하는 모드인데요. 또 원을 하나 추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지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엘립스 모드로 레디우스라는 방식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설정이 되는데 다른 모드에서 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원의 지름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세 번째 매개 변수의 값이 절반값에 해당되지만 원에 그려지는 크기는 같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세 번째 매개 변수는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 짓기 위해서 색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의 내부에 색상을 넣기 위해서는 fi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네. 구분 짓기 위해서 다른 색상으로 파란색으로 해서 레디우스 방식으로 설정을 해서 원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센터 방식으로 한번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라고 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같은 100이지만 레디우스와 같은 100이지만 이렇게 100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이거는 지름값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도 구분 짓기 위해서 도형의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형이 그려질 때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는가에 대한 방식이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코너, 두 번째가 코너스, 세 번째가 레디우스, 네 번째가 센터.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한번 원을 그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서클은 지름값 하나만 넣으면 되는 그런 함수인데요. 근데 타원의 경우에는 가로의 지름과 세로의 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서클과는 다른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파일을 열어주시고 네. 그때 사용하는 함수는 이제 엘립스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엘립스는 그 원의 가로의 지름과 세로의 지름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가로의 지름만 넣어주면 세로의 지름도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서클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p5.js에서는 엘립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함수를 써주시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원의 중심에 x좌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y좌표, 세 번째는 지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원이 생기는데요. 이제 색상을 한번 배경색과 이 도형의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녹색 사각형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원을 같이 몇 개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개 변수를 하나만 넣게 되면 가로의 지름과 세로의 지름이 같기 때문에 그 원이 그려지게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값을 다르게 입력을 하게 되면 좌우로 넓은 타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위아래로 긴, 세로로 긴 타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타원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사각형을 그리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을 그리는 함수는 스퀘어라는 함수인데요. 이 사각형을 그릴 때도 원과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과는 다르게 사각형의 기준점은 왼쪽 위 모서리가 기준점입니다. 한번 그려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색을 입력할 때 이 색을 입력하는 방식도 이렇게 숫자로 입력하는 방식도 있지만 16진수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 샵 이제 16진수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 두 자리는 레드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린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블루 계열의 색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녹색 계열의 배경색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스퀘어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XY 좌표를 입력해 주시고 가로 세로의
변의 넓이를 입력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점이 왼쪽 위 모서리 상단이기 때문에 XY 좌표를 캔버스의 중앙 지점을 입력했으므로 이렇게 우측으로 치우치는 사각형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X, 마우스 Y라고 하는 내부 함수를 이용해서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는 재미있는 하나의 작품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붉은색 계열의 색상이 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스퀘어를 이 정사각형의 한 변에 그 길이를 나타내는 변수 뒤에 따라오는 요 네 가지의 매개 변수는 모서리를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하는 그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0, 10, 45, 45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모서리에 그 곡선으로 표현된 정도가 그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우측에 약간 작은 사각형으로 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좌측에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좌측에도 귀 모양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눈과 코를 서클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시면 이렇게 두 눈이 표현이 되고요. 하도록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퀘어와 서클을 이용해서 재밌는 모양의 도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엘립스 모드와 방식은 똑같은데요. 사각형의 기준점을 바꿔주는 그런 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모드와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는데요. 렉트 모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각형이 그려지는 기준점을 한번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width는 p5.js에 내장되어 있는 변수인데요. 캔버스의 가로의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height라는 변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캔버스의 높이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내장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이 width의 값은 400을 의미합니다. 모드로 사각형 하나 그려주게 되면은 위에 이제 그려지는데요. 여기 이제 색깔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고 기준점을 바꿔주는 모드는 렉트 모드라고 하는데요. 코너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은 코너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검은색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각형은 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방식을 색상을 조금 변화를 주고요. 그 모드를 이번엔 코너스라고 하는 모드로 해서 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x는 0, 네, 높이는 100이라고 하는 값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세 번째, 네 번째 인수만큼의 크기로 도형을 그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그려지는 이 회색 계열의 도형은 지금 이 코드에 해당되는 도형이 그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센터 모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400을 의미한다고 했죠? 여기서 나누기 2는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200으로 해서 이 캔버스의 중심 x좌표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의 도형을 또 그려주시고, 이번에 이 색상은 200으로 조금 달리 해주시고, 이번에 렉트 모드를 센터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센터는 말 그대로 이 그려지는 중심 좌표가 네, 도형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중심 좌표가 여기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Y좌표의 수치를 조금 변경을 해 주셔야지 반영이 됩니다. 그 모드에 따라서 그려지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식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도형을 원하는 위치에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우스 방식, 센터가 지름이라면 레디우스는 반지름이잖아요. 렉트 모드에서도 똑같습니다. 레디우스 방식으로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매개 변수 값을 센터 모드에서 절반으로 했는데요. 위에는 지름이고 아래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렉트 모드를 이번에 레디우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마지막에 색상을 입력 안 했네요. 이렇게 입력하면 각각의 방식, 코너, 코너스, 센터, 레디우스 방식으로 직사각형을 기준점을 달리하면서 그려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캔버스 위에 원과 타원을 그리는 함수 서클과 엘립스를 알아보고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그리는 함수 스퀘어와 렉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